네, 오늘은 이 Direct of Conversion과 Two Stage of Conversion에 대해서 예전 Kmooc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먼저 여기 리뷰를 하자면요.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어떤 페이즈, 그다음에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페이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캐리어를 만든 다음에 캐리어 시그널,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만들었을 때 걔가 사인이라고 해도 어때요? 우리가 이거를 적당히 더해서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냥 편의상 코사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페이스 시프팅을 해서 뭐 딜레이를 주든 뭐 사인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을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곱하고 또 여기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곱해서, 그러면 각각이 리얼 패스밴드가 되잖아요. 리얼 패스밴드 두 개를 더해서 리얼 패스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리얼 곱하기 코사인, 리얼 곱하기 사인 하면은 다 리얼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얼 시그널인데 요거를 이제 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마이너스로 하는 게 이게 컨벤션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리얼 파트 오브 xc of t 플러스 j xs of t, 그 다음에 여기야 e to the j 플러스 j 2 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되고요. 얘는 컴플렉스 시그널 x of t가 되고 리얼 파트를 xc, 이미지너리 파트를 xs라고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건 알겠죠? 여기가. 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컨벤션이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만드는데, 컴플렉스 시그널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그 원사이디드 프리퀀시에서 보면 우리가 뭐 정부로부터 마이너스 2.4기가를 받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지티브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여기도 파지티브로 쓰는 게 컨벤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코사인 더하기 J 사인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요 두 개 텀으로 곱하면 이제 4개의 텀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개 리얼 취할 때 살아남죠.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못 살아남고 리얼 취할 때 얘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얘랑 또 곱할 때 JJ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쓰는 컨벤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컨벤션 쓰는 걸 보면 얼마나 학생이 꼼꼼한가를 사실 볼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거 왜 미쳤나, 교수들이 왜 저자들이 왜 저걸 마이너스로 헷갈리게 더하기로 하지, 이상한 취향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떤 밴드패스 시그널을 뭐 컴퓨젠이든 아니면 USRP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안 해야만 하는 이유, 어떤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 프로스 앤 콘즈는 장단점이냐죠. 그렇죠?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 그래서 다이렉트 업 컨버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식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XC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 만들고 XS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 만든 다음에 각각에다가 한쪽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뭐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 한 다음에 빼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네거티브 사인을 붙인 다음에 더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x라고 했나요?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얘는 x L이라고 할게요. 로패스라고 해서. 예. 그러면 이게 x 오브 t라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것을 Direct Up Conversion Transmitter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미션 하는 것. 물론 이렇게 해서 앰플리파이 하고 파워 앰프로 안테나를 달아야 되겠죠, 사실. 맞습니까? 네. 이게 Direct Up Conversion Transmitter라면은 뭐 투 스테이지, 멀티 스테이지 업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물론 걔도 다이렉트 업 컨버전 하듯이 사인 코사인 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FC로 만드는 게 아니라 intermediate frequency로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면 XC of T, XS of T면은 일단은 여기서 좀 저주파인 녀석을 곱해줘요. 얘보다 낮은.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 IFT 플러스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파이 네거티브죠. 엄밀히는 IFT 플러스 세타. 이 세타는 위에 세타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IF 시그널이 만들어지잖아요. 얘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업 컨버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파워 앰프 그다음에 안테나로 송신하는데 날아가는 건 마치 여기서 X가 앰플리파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점점 요즘은 아주 패러노이드처럼 수업 시간에 계속 어떤 수학적 논리적 연산 또는 프로시저를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느냐를 이제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오른쪽 건물 사람들이 하고 왼쪽 건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만들다 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 굉장히 다른 임플리멘테이션 방법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호모다인 또는 다이렉트 업 컨버전 트랜스미터라는 것을 봤는데요. 얘죠. 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페이즈 시프터라는 패시브 소자를 써서 90도 페이즈 시프트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선 지금 코사인 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논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LO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코사인 여기 네거티브 사인 한 다음에 여기 XC, XS 이렇게 그려놔요. 사실 뭐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코사인이 만들어지고 네거티브 사인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즈 시프터라는 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녀석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 RF 쪽의 책들을 보면 저 페이즈 시프터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확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세타 오브 t가 돼가지고 세타로부터 약간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실 만들어낼 때는 로컬 오실레이터 시그널 자체가 t가 있고요. 이 녀석은 또 어떤 다른 페이즈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인 페이즈와 쿼드러처가 서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페이즈 노이즈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주 뭐 괴롭죠, 이러면.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주파에서 IF를 만들어요. 이때는 사람들 옛날 책들을 보면 이 이런 것을 헤테로다인이라고 하는데 헤테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주파수가 다른 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는 IF 프리퀀시를 쓰면 이 어디 중간에 또 믹서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RF 센터 프리퀀시 빼기 IF라든가 더하기 IF에서 그럼 얘와 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헤테로예요. 헤테로. 서로 다른 걸 곱한다고. 네. 요즘 좀 이상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좀 쓰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는 스트럭처는 간단하지만 DC 리키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XS를 보내는 줄 아는데 여기에 어떤 DC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와 얘가 곱해지면 톤이 나타나죠.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놈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과 유사하죠. 그렇죠? 언제나 저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이제 페이즈 임밸런스, 하이 프리퀀시일 때 그 시그널의 페이즈 시프터가 만들어내는 코사인 또는 사인이 과연 정확하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로컬 오실레이터의 페이즈 노이즈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헤테로다인, 뭐 투 스테이지도 헤테로고 뭐 3, 4도 헤테로인데 요걸 선호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그들 주장은 뭐냐면 그들 주장은 요렇게 만들면 얘가 굉장히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임밸런스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지금 더하잖아요. 더할 때 개인이 다르면 인페이스 쿼드라처가 다르게 더해지잖아요. 매그니튜드가. 그런 문제도 이렇게 스플리팅 할 때는 뭐 생길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얘는 그대로 가는데 얘가 빼가지고 돌리는데 얘는 개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는 알파보다 작은 어떤 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주파일 때는 그런 게 훨씬 적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RF 만드는 쪽 사람들은 서킷 잘 알아야죠, 사실은. 테크놀로지를 잘 알아야죠. 어쨌거나 그래서 DC 리퀴지, 페이즈 임밸런스, 그다음에 사실 IQ 임밸런스, 페이즈뿐만 아니라 IQ 임밸런스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주파수로 일단 업 컨버전을 해놓고 단계 올리면 이런 주장을 이제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다 이런 헤테로다인 방식으로 만들어요. 옛날 것들은. 그런데 요즘은 당연히 구조가 간단하니까 다이렉트 업 컨버전 하자 해서 한참 논문이 나왔어요. 당연히 그때는 챌린징 했겠죠. 근데 이제는 정말 잘 되나 봐요. 네. 자, 그런데 어,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말했지만 XC of T가 있고 XS of T가 있는데 내가 로컬 오실레이터를 IF로 만들어서 먼저 페이즈 시프트해서 코사인 2파이 FIFT 플러스 세이타 그다음에 네거티브 사인 2파이 FIFT 플러스 세이타를 만들어서 믹싱을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d 할 때도 사실은 개인이 같아야죠. 그러면 이제 XIFT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하듯이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보면 원래 만들려고 했던 X of T는 예를 들면 2.3765GHz의 센터가 있는데 얘는 예를 들면 얘가 70이에요. IF. 70MHz.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네거티브 70에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다 리얼이잖아요. XC, XS, 코사인, 사인, XIF 다 리얼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본래는 어때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2.3765에 요 녀석이 이렇게 있고 맞아요? 네거티브 2.3765에 사실 이렇게 있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녀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여기다가 곱할 때 LO2를 만들어서 이제 곱해 줄 텐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 어쨌든 얘는 어떤 코사인 2파이 FL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RF 또는 FC 빼기 FIF T 플러스 어떤 P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요. 요 센터가 요 차이만큼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FRF가 2.3765 기가고 얘가 70이면 요 로컬 오실레이터는 2.3765에서 0.070 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3765 빼기 0.070 맞습니까? 네, 이 되고 쭉 연결하면 여기 이 녀석이 또 나와요. 이 녀석이 여기 얘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번엔 얘가 여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
140, 요 간격이 140 메가헤르츠니까 0.14 기가헤르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녀석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패스 필터를 달아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어때요? 2.3765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녀석만 패스하고 요 녀석과 얘를 없애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봤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필터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필터를 못 만드는데 여긴 좋아요. 샤프하게 잘랐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필터가 여기는 샤프해요. 근데 아니지.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여기는 샤프하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140MHz 140MHz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녀석이 살아남죠, 조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잡으러 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필터는 예를 들어서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 이제 지금은 보면 요 위에 쪽을 튜닝을 하고 있는데 어퍼 사이드 튜닝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을 튜닝하는 트릭을 써요. 그러면 이제 걔는 어떻게 하느냐? 예, 지금 이게 그 얘기죠. 벌써 이만큼 건너뛰었어요. 예. 지금 어퍼 사이드 튜닝은 이렇게 로컬 오실레이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어퍼 사이드 튜닝 말고 로어 사이드 튜닝 이렇게 하는데 주의할 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IF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까처럼. 맞아요? 리얼 파트 오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코사인 여기다가 잠시만요. 여기다가 그냥 코사인 2파이 FRF 더하기 FIF T 플러스 뭐 어떤 P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리얼에 뭐 복잡한데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2분의 XL e to the J 더하기 칸주기 수로 하면 간단해요. 언제나.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2분의 e to the J 2파이 FRF 더하기 FIF T 플러스 B 플러스 e to the 네거티브 J 2파이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텀이 4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곱해지면 2.3765에 뭐가 있고 그것보다 더 높은 140 떨어진 데 뭐가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3765 즉 FRF가 되는 텀을 찾아요. 그럼 여기는 FIF가 들어있죠. 2파이. 그럼 얘와 얘가 곱해지면 어때요? 요 놈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FRF 더하기 FIF니까. 그래서 이놈 곱하기 이놈을 하면 2파이 FRF 더하기 FIF 더하기 세타인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L 오브 T에 e to the 네거티브 J 2파이 FRF T 내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과 요 녀석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건 XL 칸주기 T에 e to the J 2파이 FRF T 플러스 B이고요. 물론 여기 텀들이 더 있죠. 요 녀석, 높은 녀석. 그런데 우리는 필터링을 약간 이렇게 할 거니까 얘들은 버리고 보면 얘는 뭐예요? 앞에 2분의 1 뭐 이런 거 적당히 하고 나면 리얼 파트 오브 XL 컨주게이트 오브 T에 e to the J2 파이 FRF T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우리는 본래 XL을 보내고 싶었잖아요. 근데 칸주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여기 칸주깃으로 해서 IF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날아가는 시그널을 우리 원하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선배들이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그냥 M 시퀀스 보낼 때는 어차피 X가 리얼이잖아요. XL이. 그러니까 뭐 컨주게이션 하나하나 똑같은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데이터 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유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퍼 사이드 튜닝, 로어 사이드 튜닝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그냥 어퍼 사이드 튜닝 할 때는 XL을 그냥 E to the J 해서 곱해 놓고는 업 컨버전하고 그다음에 낮은 쪽을 필터 아웃하고 높은 쪽을 킵하면 어퍼 사이드 튜닝이 돼서 원하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로어 사이드 튜닝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칸주기 수를 가지고 IF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주파수 높은 거 FRF 더하기 FIF로 올린 다음에 로어 사이드를 튜닝하면은 어차피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주게이션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경우에는 필터를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필터 자체가 리스판스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샤프해요. 여기는 대충 돼 있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오히려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잘라주면, 사실 봤더니 여기는 ISM 밴드라서 좀 있어도 크게 안 잡혀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배들이 만든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물론 ISM 밴드는 여기서 바로 떨어져 있지, 이게 140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이게 ISM 밴드를 주면서 요 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갖다 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려보면 희서씨 그려보면 이쪽 아마 트랜스미터에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안테나로 보지 말고 그 앰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테뉴에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넣어 보세요. 어테뉴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면 아마 여기 남아 있긴 할 텐데 약간 많이 잘렸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커버했던 거는 다는 못하고요. 다이렉트 업 컨버전과 투 스테이지, 뭐 3 스테이지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필터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생기니까. 네. 어퍼 사이드, 로어 사이드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가지고 있는 필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정말 대량 생산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사실상 고가이지만 대량 생산으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RF 칩을 만든다면, 모뎀이라든가 아니면 RF 체인 칩을 만든다면, 뭐 다이렉터 컨버전 해서 문제 안 생기게 최대한 잘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게 구조적으로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로컬 오슬레이터도 2개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복잡하잖아요. 업 컨버전 할 때는. 네. 하지만 이 투 스테이지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컴퓨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300 메가 샘플 퍼 세크까지 D2A 컨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이키스트 레이트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베이스 밴드에서 150MHz까지는 잘 만들어요, 시그널을.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얻은 밴드는 어쨌든 패스 밴드에 20메가 대역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센터 잡고 나면 10메가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인페이즈를 요걸로 만들고 채널 1으로 쿼드러처를 채널 2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합성을 해요. 베이스 밴드를 만든 다음에 뭐 다이렉트 컨버전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채널이 4개인데 실제 패스 밴드 만들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 2개밖에 못 만들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인페이스 쿼드러처로 만들면은 요 인페이스 쿼드러처 묶어서 리얼 패스 밴드 시그널이 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마이모 할 때 4x4 이런 거 만들고 싶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 시그널은 밴드 폭이 작으니까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70메가 좀 되는 데다가 요 녀석이 예를 들면 X1 of T인데 IF, X1 IFT를 만들고, 얘는 X2 IF, X3 IF, X4 ISF를 만들고, 바로 다이렉트 IF라고 해요, 이거를. 다이렉트 디지털 IF 만든 다음에, 그럼 어때요, 얘는 DC도 여기 있으니까 컴퓨전이 만들어낼 때 얘를 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 또 있겠죠. 네거티브 70에 얘를 가지고 이제
그냥 싱글 캐리어 하나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XIF T가 있고 여기 코사인 곱하잖아요. F, RF 마이 플러스 F, IF T 플러스 Z. 사실 요 녀석은 만들 때 저희 컨주게이션 한 녀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요 녀석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C 마이너스 J 한 다음에 IFT 플러스 세타로 해서 리얼 파트를 예를 들면 컴퓨젠으로 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밴드 시그널을 바로 합성하는 거예요. 컴퓨젠 채널 하나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로컬 오실레이터는 요거 하나만 만든 다음에 당연히 우리 굉장히 비싼 고가의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곱하고 여기서 나온 거를 스플리팅을 해요. 그래서 각각 로컬 오실레이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보세요. 얘 나온 거를 인페이스 쿼드라처 나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쓰면 되잖아요. 나온 시그널을 코사인 하나로. 여기서 만약 다이렉트 업 컨버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쉽지 않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 스테이지 업 컨버전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IF를 다이렉트 디지털 IF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컴퓨전 시스템은 예전에 선배들과 제가 온갖 고민을 한 끝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자,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